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프릴 스웨터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지난번에 제가 인스타에서 그 한쪽 팔 완성하고 나머지 한쪽 팔을 더 떠야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반짝거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짧게 릴스로 보여드렸거든요. 그 나머지 한쪽 팔을 떴는데 제가 입어봤더니 소매가 약간 긴 거예요. 기장은 괜찮은데 소매가 약간 제 팔이 짧은 편이 아닌데 그 도안대로 뜨니까 기장이 살짝 길어서 제가 단을 좀 낮추고 고무단 마무리를 했는데 고무단 마무리를 이제 풀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위로 자르고 그 가위를 잘라서 하는 부분은 제가 릴스로 올리려고 짧게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고무단을 다 풀고 여기 그 소매 부분을 약간 풀고 고무단을 다시 떠서 한쪽 소매는 다시 돗바늘 마무리로 했고요. 그리고 실이 그 너무 어정쩡하게 부족해서 그 실 양도 좀 맞출 겸 생각보다 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3파운드, 그러니까 요 모헤어 글라스라는 실을 그 스팽글 들어간 실을 사용했는데 그 실이 스팽글이 들어가서 그 중량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이 감겨져 있는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작아서 볼수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매는 제가 어차피 길게 됐으니까 길이 조정을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쪽 오른쪽 소매에서 마저 떠서 줬고요. 이제 이쪽을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면 끝이 납니다. 주말에 세탁하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스웨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주렁주렁 단수링이 다 달려 있어요. 여기에 소매를 뜨면서 이제 그 코 줄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요거는 코 줄인 부분이 눈에 확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몇 번을 줄였는지 체크하기 편하려고 단수링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숫자 세기도 좀 더 편하고 그래서 좀 편하려고 걸어놓은 거라서 아직은 떼지 않고 이제 완성을 하면 떼려고 합니다. 이제 돗바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스웨터 떴던 거 얘기랑 지난번에 마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근데 노프릴 스웨터는 기본 디자인인데 도안의 설명도 많이 친절하고요. 전 좀 재미있게 떴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무늬가 들어가는 스웨터나 가디건, 뭐 조끼 이런 것들도 좀 무늬가 들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도안을 보면서 그 뜨는 게 재미있어요. 그 도안을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만큼 집중해서 떴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게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나오는 그 맛이 있어서 그게 되게 재밌는데 또 저는 그냥 이제 메리아스 뜨기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잔잔하게 그러니까 도안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뜨고 싶을 때는 그냥 겉뜨기만 쭉 뜨는 거 아니면 겉뜨기 안 뜨기만 뜨는 메리아스 무늬를 쭉 뜨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집에서 요즘에 집에서 사실 뜨개 할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한데 집에서 좀 뜨개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무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위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방에서 어차피 이제 수업 시간에는 뜨개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점심시간이나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에 할 때는 이제 도안을 보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씩
네,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어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에 여러 작품들을 하고 있죠. 근데 노프릴 스웨터를 하면서도 얘가 이제 소매도 떠지고 하니까 부피가 커져서 집에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기가 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실도 좀 부족해서 실을 주문하는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조끼도 하나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는 그 조끼를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조끼도 지금 뒷판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요거를 노프릴 스웨터 먼저 완성해 두고 그것도 조금 기법은 단순한 거라 가지고 얘를 먼저 완성해 놓고 얘는 지금도 안에 지금은 좀 겨울이니까 안에 히트텍 가벼운 거 하나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히트텍 입고 요거를 입으면 좀 따뜻하게 아직 봄 되기 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먼저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그 니트 조끼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뜨개를 시작했을 때 뜨개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회색을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색으로 그 자라 목도리를 떠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라서 꽈배기 무늬를 넣으면서 떴는데 꽈배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정신없이 그 꽈배기 무늬를 넣으면서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도리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남편이 그 목도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와이프가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목도리를 하고 나와서 내가 캐시미어로 목도리를 하나 떠주겠다. 아주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금 주문을 해놓고 받아놨는데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떠서 남편한테 선물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좀 그냥 단순하게 떠서 줄 거예요. 캐시미어라서 무늬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부드럽게 착 감기게 떠주고 싶어서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이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금요일인데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운동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배드민턴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목이 많이 잠기네요. 제가 운동을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이번 달부터 그 레슨이 시작돼요. 레슨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제가 대기를 걸어놓고 대기가 14번째였는데 이제 한참 기다려서 저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월수금 레슨을 받거든요. 그래서 레슨 받고 하면 또 빠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운동하고 근데 운동하고 집에 오면 사실 지쳐가지고 뜨개 하기도 힘들고 이제 집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인스타나 블로그 근데 인스타에 이제 인치님들 피드도 돌고 제 거 글도 올리기도 하고 이제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운동 다녀오는 날은 뜨개를 거의 하지 못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작품을 빨리빨리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남편 거 목도리랑 봄 느낌에 너무 뜨고 싶은 조끼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뜨고
뜨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 드릉드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뜨려면 한 3월이나 4월 달부터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쯤 아니면 2월 한 중순쯤에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거를 먼저 좀 마무리를 해놓고, 제가 근데 운동도 저는 이제 뜨개 하시는 분, 우리 수강생 오시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제일 처음에 뜨개를 시작했을 때는 운동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뜨개에 너무 이제 빠지고 너무 재밌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바늘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정말 밤새도록 아이들 재워놓고 뜨개를 하고, 하지만 낮에 잘 수는 없죠. 아이들 이제 케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뜨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뜨개는 중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뜨개 중독도 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뜨개 자체가 이제 앉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뱃살, 그리고 허리, 그리고 엉덩이 이런 데가 많이 살이 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뭐 얘기하면서 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먹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먹고 앉아서 뜨게 하고 그러면은 살이 많이 쪄서, 살찌는 것도 저도 몸무게가 둘째 임신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를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운동을 자전거도 타봤고요, 헬스도 해봤고, 요가도 해보고, 이제 자전거 타고 저희 여기 산에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자전거 타고 집에 오고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자전거 타고 산에 갔던 게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미를 얻었어요. 선크림을 발라도 이제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 요때 기미를 어떻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잃고 살을 조금 빼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운동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어떻게 생겨서 배드민턴을 하게 됐는데, 배드민턴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은 다 한 번씩 접해보지 않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CA 시간에 이런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CA 시간에 배드민턴 부를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칠 줄은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체계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이제 동네 배드민턴 하는 것보다는 뭐 스텝도 배우고 이제 손목 스냅도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팀을 짜서 4명이서 같이 이제 복식으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좀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저한테는 배드민턴이 잘 맞아서,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운동을 한참 안 하면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 실력이 좀 뒤처지거나 하면 그게 또 그렇게 상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급수, 뭐 A, B, C, D조 이런 급수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은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배드민턴 한다고 해서 살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살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남자분들은 살이 정말 많이 빠져요. 정말 배가 쑥 들어가고 이런 게 다이나믹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활동량이 훨씬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보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 식단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게 살이 확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함으로써 체력이 좀 더 좋아지고 좀 지치는 게 좀 덜하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더 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뜨게 하면서 계속 이제 움직임이 확실히 없고 활동성이 너무 없고 하니까 그 살찌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제가 계속 이제 당분간은 계속 레슨을 받을 거라서 좀 체력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실력 향상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레슨을 시작하고 뜨개에 시간을 더 할애를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공방에 있는 시간에 보통 제가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은 유튜브로 뭐 레슨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같은 거를 틀어놓거나 음악을 틀어놓거나 하고 뜨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영상 촬영을 하고 조금 뜨개를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뜨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유튜브로 이제 패키지 판매를 하거나 도안을 만들어서 패키지 판매를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오로지 공방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반하고 취미반 그 수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수업을 하는 시간에 이제 조금 노련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업 뜨개에 익숙하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좀 더 여유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봐드리는 거를 하지만 제가 제 거에 이제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는 초보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2분, 3분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제 뜨개를 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뜨개 하는 시간이 뭐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수업 끝나고 이제 남은 1시간,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인데,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도 이제 뭐 둘째 케어가 주된 일이고 뭐 집안일 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거의 뜨개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뜨개 하는 시간을 생각하니까 그 제가 처음에 공방 오픈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뜨개가 좋아서 이제 공방을 오픈을 하고 이제 나만의 공간도 생기고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저의 지식을 제공해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제가 뜨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집에서도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초반에는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초반에는 많이 지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서는 이제 샘플도 만들어야 하고, 아무래도 샘플이 있어야 확실히 그 수강생분들이 나 저거 너무 예쁜데 저게 뜨고 싶네 라고 생각해서 뜨고 싶은 작품이 생기고, 그러니까 샘플을 이제 계절 따라 아니면 뭐 유행 따라 그렇게 샘플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뜨개는 해야 되고 근데 할 시간은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업 위주로 하는 거에 약간 단점이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뜨개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 근데
뭐 패키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저도 영상을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 편집, 그러니까 촬영하는 시간은 내가 투자한 만큼 그냥 그 시간이 나오지만 편집은 손이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편집은 처음에 제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막을 넣고 뭐 음악 넣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이제 뭐 잘라내고 뭐 그러는 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패키지 판매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 공유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냥 사랑방처럼 지나가다가 뭐 들리시는 분들 계시고, 옛날 시장에 있는 그런 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저희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내 시간,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은 그걸 알아주지 않아서 이 선생님의 시간을 내가 뭐 뺏고 있다거나 이 선생님의 시간을 내가 할애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그냥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가끔 이제 드는 생각이 1층에다가 공방을 하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뭐 작품을 구경하신다거나 궁금한 거를 물어보신다거나 그러실 때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진짜 물어보시는 거에 엄청 열과성을 다해서 막 설명해드리고 뜨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약간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에는 아무 대가 없이 저한테서 정보를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보를 드렸지만 저는 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냥 드리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가시는 분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하시면 다행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게 조금 초반에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초반에는 그거를 몰랐어가지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뭐 일일이 계산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동방 선생님들이 손님이 없이 혼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어도 저 선생님은 맨날 혼자 앉아서 저러고 있는데 맨날 뭘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선생님이 저 선생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방 선생님들이 정말 바쁘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공방 오픈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내가 이랬을 때 선생님이 좀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저 지금 이게 그 노프릴 스웨터 거의 이거 돗바늘 마무리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실을 감춰주고 있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그래도 이 단수링들을 빼야 되는데 단수링은 정말 뿌듯해요. 이 블링블링이 실제로 보면 잔잔하게 정말 블링블링함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명이 살짝 어두워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세탁하고 나서 입으면 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제가 뜨는데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실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또 주문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걸렸고 이 공방에서만 제가 집에 안 가져가고 공방에서만 계속 뜨다 보니까 3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썼던 바늘 호수와 게이지에다가는 적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간 실 양을 이제 적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이 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추천해 드리려고 제가 써본 건데 사실 추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반짝거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실이 너무 양이 작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모헤어를 섞어서 지금 수강생분들이 다 대반을 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이제 조끼 뭐 이런 거 뜨시는데 어제도 스톡홀름 베스트를 2분이 시작을 하셨거든요. 다 모헤어 섞어서 하셨는데 요즘에 다 느낌이 약간 그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모헤어도 저는 까슬까슬한 거 싫어서 지금 제일 좀 가성비 괜찮은 거를 찾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세탁해보고 제가 입어보고 요게 모헤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는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에 착용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